지금부터 물레동 주민친화정원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설계용역단에서 설계한 보고하고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서 물레동 주민친화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재보관 창고와 현장 휴게실 이전 계획에 따라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동과 휴식이 있는 열린 정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 20억 원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 도움을 주고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설계 용역을 8월 중 완료하고 11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좀 내려주세요. 다음은 설계 용역사인 SL디자인 김성진 대표님께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레동 주민친화 정원 사업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SL디자인의 김성진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더 잘 아시겠지만 대상지 전체는 지금 12,000, 약 13,000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금 텃밭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지금 위에 지금 앞서 부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여기 부지 약 6,300제곱미터를 지금 정원 조성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충 보시면은 기존 도시 텃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약 전체가 164m고 폭이 73m 구간에 지금 컨테이너라든지 이 부지, 이 대상 부지에서 철거를 하고 지금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공공지는 정원과 생활 휴게, 생활 체육 이 세 가지 테마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구상을 보시면은 텃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티 공간, 순환 산책로 그리고 정원형으로 조성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대상지가 땅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낮춰가지고 접근도 좀 편안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들어오고 횡단보도에서 바로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지아이에서 다 철거하고 이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본 계획안을 보시면은 지금 텃밭은 그대로 남고요. 이 전체적인 사계절 잔디광장 중앙에서 겨울철에도 푸른 잔디광장을 지금 조성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꽃밭정원 구체적인 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토 둘레길 250m 정도로 들어가고요. 황토길로 맨발길 그리고 순환 산책로도 똑같이 240m로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래놀이터 중앙에 모래놀이터를 활용하는 어린 놀이터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변에 아이들과 MZ 세대 또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공간 산책로 주변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원 가든이 센터처럼 정원과 약간의 카페를 할 수 있는 센터와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휴게 공간들 이런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또 전체 순환할 수 있는 상품과 지금은 접근해서 보시면 너무 땅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텃밭 구간을 말고는 이게 좀 최대한 낮춰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꽃밭들과 놀이터, 잔디광장, 운동공간, 센터들 그래서 주변으로는 다 스모그를 해서 스모크 캐너피 숙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둘레에서 잎합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순환 산책로에 대형 전나무 숲으로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대형 그늘목을 이용해가지고 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계획하신데요. 순환 잎합나무 순환 산책로에서 쭉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순환 산책로 황토길 이런 데서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베트남 그늘목과 잔디광장 이런 데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제 식재 같은 경우 정원형으로 해서 전체 이제 장미가 함께하는 장미와 다양한 소화류가 있는 힐링 정원 그리고 지금도 목화 정원에서 테마가 있기 때문에 목화 정원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꽃밭 정원에서 다양하게 아주 구체적인 거는 이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AC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꽃밭 정원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다니면서 장미와 여러 가지 그 힐링 정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광장에서는 커뮤니티에서 얘기했는데 사계절 장미를 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 가지 계절별 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사계절 좀 뭐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잔디광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넓게 펼쳐놔서 뭐 수시로 주말에도 하고 어떤 행사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병원 지원센터 뭐 건축물까지는 화려하긴 않지만 소규모로 해서 그런 병원 프로그램과 협심 모임의 카페와 뭐 일부 창구까지 그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직은 이 A식 모습이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센터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에 이제 쉼터들, 그 꽃밭 옆에 있는 쉼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화되는 거는 전체 보시면서 그 돌아가면서 공원에서 그 순환 산책로 그리고 그 옆에 왼발 황토길을 조성을 해서 두 가지 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 240m에서 50m 사이로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 황토길을 좀 만들고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 이 두 가지 테마로 조성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순환 산책로 가고 여기는 황토길 그리고 맨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성했습니다. 같이 가는 길도 있고요. 전체 순환하는 꽃밭과 이런 숲속으로 거니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어린이 놀이터 계획인데요. 지금 모래로 있는 그 대규모 그 놀이터를 조성해서 좀 창의적이고 안전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놀 수 있는 이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설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놀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공간들을 아이들한테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운동 공간들에서 다양하게 시니어들과 MZ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흔히 보여지는 운동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운동 기구들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구들과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MZ 이런 운동 기구들을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참고 설명회가 주민 친화 정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거든요. 정원 조성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궁금하고요. 하나는 지금 자리가 푸른 도시과에서 지금 설명을 하셔서 그 공간이 이제 푸른 도시과 관련 이제 공간인지 아니면 지역 경제가 관련인지 그거 좀 먼저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구청장님이 아트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아트홀이라든지 뭐 예술 전당이 들어오고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은 못하게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푸른도시과장 정승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물레동 공공공지들이거든요. 저는 다른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지저분한 공간들, 이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공간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의아했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정원이나 공원, 대형 공원들 만들고 올해 이제 1월 달에 영등포청을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 이런 공간이 어떤 건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런 공간을 비워두는 것보다 주민들이 그 전까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딱 그 생각 하나뿐입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구유지면서 도시계획상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는 대부분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분야에서는 쉼터나 마을마당을 묶을 때, 도시계획상을 묶을 때, 공원이나 이제 그런 걸로 묶을 수 없는 땅들에 대해서 마을마당이나 쉼터 그런 부분들을 공공공지로 묶을 수도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 여러 부서들이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말농장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곳은 지역경제과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시석관. 도시석관. 네. 그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기능적으로 여기가 이제 정원이나 뭐 이런 쉼터 그런 기능이 된다면 여기 관리는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는 큰 도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같이 영등포 예술전당 뭐 그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또 예산 낭비가 없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만약에 건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건축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약간의 상당한 시간이 이제 소요되지 않습니까? 뭐 1, 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1000억 이상 드는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도 많고 뭐 거쳐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렇게 비워둘 수가 없어서 만든 건데 과연 그러면은 저걸 만들고 나서 건축물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기를 배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공간에 굳이 전부 다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뭐 그 공간만 짓고 나머지는 대지안의 조경이라든지 그런 걸로 정원이나 그런 공간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전면 광장, 전면 정원 그런 형태로 최대한 저희들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건축물 건립 계획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최대한 정원으로 유지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도 만약에 변경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고정시설물 뭐 건축물이 들어간다든가 아까 동원센터에 있었는데 동원센터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뭐 레이저 아파트들 큰 아파트를 보면 뭐 티하우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조립식으로 들어오는 거라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 뭐 이동이 가능하다든가 안 그러면 시설물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전부 이설이 이제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 심을 수 있는 것들은 땅에 최대한 자연지반에 심고 안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이제 가변식, 이동식 플랜트업은 우리 광흥광장에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답변이 됐을까요? 다른 질문 있으면. 네. 영등포 구청에서는 임시 정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하셔갖고 진행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은 3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약간 버려져 있거나 참고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연료공원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부서들의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부서들이 여기는 이런 거 합시다, 이런 거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체육시설 전부 체육시설 부지로 만들어가는 부서들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부서는 동원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효율, 뭐 공간 이용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예산 낭비 요인 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정원을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시를 저희들이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광화문에 가시면 통연동 그 비어있는 대한항공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맞바꾸면서 거기를 저기 열린마당으로 저기 지금 대상을 해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저희들이 정원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좀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게 아마 5월 정도에 이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들 의견을 받아서 내용적으로 정식 결정을 한 건 5월 정도에 그래 정원 구성하는 게 이 부분은 제일 낫겠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3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5월에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쉽고요. 그리고 예외적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그 바로 구청장님이 계속 여기에다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공청회를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부서에서 논의를 했고 거기서 결정을 했다는 그 과정을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주민들을 이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참여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공간에 뭘 넣을지, 안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지역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변명이지만 저는 이제 다른 데서 많이 그런 사업들을 했지만 모든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를 뭘 할까요 결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마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거는 정책 결정이 저는 방법이나 정책 결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 결정들은 이루어지고 나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조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 공간 구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시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민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러면 임시 정원을 하겠다고 유지하겠다는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것은 아니라서 듣기로는 네. 이제 자칭 영등포 뭐 예술 전당 이런 어떤 문화 시설이 들어올 경우 이제 그 부서에서는 3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23년 지금 7월인데 24, 25, 26년 7월까지 계획하고 정원을 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계획이 이제 그렇고요.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천문학적인 그런 1,000억 이상의 돈 예산이 투입이 되고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 중기 뭐 투자 심사라든지 각종 거쳐야 될 행정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중앙 투자 심사도 이제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뭐 그 기간은 약간씩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앙부서의 입장으로는 3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자, 일단은 동장님께서 아까 전에 정원과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100번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중투심 자체를 받기가 너무 어려운 과정을 저는 SK 16리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10년 이상을 밖에 텃밭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10년 전에 텃밭이 들어오기 전에 염화칼슘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던 걸 저희들은 지켜봐오면서 19년도에 제2세종이라는 거 들어온다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중투심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유지라는 이유지만은 그래도 서울시 예산으로 2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지하까지 다 파고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어느 순간 주민 의견 수렴 한 번도 없이 여의도로 간다는 게 너무 황당무계합니다. 여의도로 물론 여의도 자체가 영등포구 맞죠. 사실 영등포구에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갔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화가 나거나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중투심까지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금 3년 동안 지금 임시정원을 다시 지켜봐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4,000평 자체가 한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지 일부 정원을 하고 있다가 뭐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처음에 영등포 아트로 들어온다 했다가 뭐 임시정원으로 갔다가 또 뭐 이제 같이 뭐 예술의 전당이래. 무슨 이제 행정 자체가 이제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졸속 행정이라는 게 국민들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너무 이렇게 수준 이하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영등포 소식지가 영등포 구청장의 발의인이긴 하지만 물론 그분의 의향대로 움직이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요 어떠한 게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래도 그 시스템 자체가 다 그래요. 담당자가 결국은 구청장이 답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서 담당자가 답변을 주는데 어떠한 무슨 AI 로봇이 답변 주듯이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미드 카페에 들어가 보면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가 조금 더
미리 선행이 됐어서 조금 이렇게 주민 의견을 한 번 좀 거쳤으면 이렇게 오해가 사기 트지 않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하는 진행 자체에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원 자체가 들어온다니까 저는 사실은 영등포구가 서울 시내에서 노숙인이 지금 탑3에 드는 노숙인이 지금 많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게 사실은 언론적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구청에서 그걸 관리해 줄 수 있지 그것도 사실 의구심이 진짜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네, 몇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의 구의 의지는 확실하다.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한 건 아니라 시설의 어떤 명칭만 바뀐 거일 뿐이지 명칭이 약간 이제 명칭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의지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여기 정원은 그게 들어서기 전까지 버려져 있거나 안 그럼 안 쓰는 공간들을 주민들한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내용은 입장은 처음부터 계속 그대로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또 한 번에 또 뒤엎고 이게 바뀌어지지는 않고 최대한 그 건물 앞에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노숙인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저도 많이 정원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식물 정원을 관리하는 게 조성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지금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지금 대안 마련도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할지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오히려 노숙인들이 많거나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흉물스러운 그런 공간이 되지 않도록 시랑도 지금 서울시와도 협의해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다른 부분에 지금 정원을 만들고 관리를 하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가고 경험치가 많이 쌓여가고 있거든요. 제가 많이 와서 정원 영등포에 그런 경관들, 조경 수준들, 꽃식재 패턴들을 지금과 같지 않게 많이 바꾸고 수준을 좀 높아서 주민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나 영등포 주민이 영등포에는 이런 공간이 있어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질문 드리면서 좀 답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 물레동에만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땅이 한동안 버려져 있었지만 버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버려져 있지 않았고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었고 착공만 앞둔 상태였는데 버려졌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민 친화 정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준비하시면서 준비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준비 과정의 문제점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에 어떤 걸 앉힐지에 대해서 주민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게 부족하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저희가 얘기한 거에서 그 중에 하나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주민 친화 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 친화라고 하는 근거가 뭔가요? 우리 보통의 이제 정원이나 공원들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계층, 특정 어떤 뭐 그런 부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 공원이나 정원은 불특정 다수 남녀노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서울시에도 이제 그런 정원들, 공원들 많이 만들었는데 주민들 만족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 친화 정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그 공원만큼 주민 친화 공간이 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받지도 않고 이미 설계도 지금 도면이죠. 도면 일단 세부 도면은 아니지만 설계안 가지고서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가 주민 친화인지 먼저 근거를 받고 나서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의 자리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이나 대책을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잠깐만. 그리고 그 전에 네네. 여기 이제 영등포 예술의 전당이 생기면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왔을 때는 영등포구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까? 그게? 그거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있는 시설이죠.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면,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푸른 도시 과장으로서 제가 발언하기에는 약간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패스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원을 만드는데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왜 보여주시냐 약간 그런 차원으로 있는데, 지금 오늘 자리는 사실은 설계 용역 착수 보고입니다. 오늘 시작입니다. 시작. 사실은 이게 정해진 것도 그 전에는 기본 구상만 잡혔지 이게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디자인이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걸로 픽스돼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뭐 막연하게 근데 정원에 뭐 만들까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대안을 오늘 가지고 온 거고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동시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운동시설 너무 시끄럽다. 제일 처음에는 뭐 농구장도 생각하고 배드민턴도 생각했는데, 이럴 경우에 밤새 놀고 또 청소년들만 이용하다든가 특정 운동하는 분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 제의를 했고, 어린이부터 우리 중장년층 안 그러면 어르신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의견을 듣고 다른 부분이 비중이 줄고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고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답변을. 네, 일단 알겠고요.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설할 때는 주민들 2,000명을 대상으로, 영등포구 주민을 대상으로 다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해서 그 반영을 했는데, 그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 다시 정원이나 예술의 전당을 짓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여론을 수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정원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정원 전체 예산은 지금 20억인데요. 일단은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그 안에 이제 철거비 이제 여러 가지 이전비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은 13억 5천, 그러니까 약 14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한 15만 원 정도 조성비를 지금 잡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는 제곱미터당 한 50만 원, 60만 원, 요즘은 70만 원까지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했고요. 그렇다고 시설이 또 허접하게 들어가서 대충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설들 들어가서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를 들어 잔디 같은 경우는 잔디가 한 지금 6,300 중에 잔디가 한 1,300제곱미터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되면은 오픈 스페이스 충분히 여유롭게 잔디에서 돗자리나 그런 거 깔고 서울관광처럼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대략 13억 5천만 원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 지금 나라 정태에 올라와 있습니까? 업체 선정? 지금 오늘 자리는 이제 설계를 이제 최초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민들께 여기에 어떤 의견이 있는 건지 그걸 가지는 자리고요. 설계가 이제 8월 말쯤 끝난다면은 그 설계서를 가지고 계약 심사나 여러 가지 것들, 그 전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다시 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점들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좀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수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앞서 발표하신 그 업체분께서는 수의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20억 전체 교부금 20억 원 중에 최소한 13억 5천만 원 쓰더라도 그 입찰 계약 받는 게 입찰 계약은 저희 같은 경우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이었나요? 네, 수의 계약은 2천만 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지도 않고서 지금 벌써 수의 계획을 먼저 마셨잖아요. 절차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그건 지금 내용을 잘 이제 이해를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설계 업체가 시공까지 하는 건 아니고
설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들여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설계 업체고요. 설계가 끝나게 되면은 14억에 대해서 이제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 조달청에 입찰을 붙여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사를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럼 설계 입찰의 수익이라는 금액이 얼마예요? 설계건 공사건 네. 안에 이 업체. 보통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 법적으로는 더 높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 그런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수익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 업체가 지금 5천만 원 이내에서 수익 계약이 된 거예요? 네, 설계? 네 맞습니다. 오늘 오신 분 제가 보니까요, 솔직히 주민센터, 구민센터, 구청 근무자 그리고 주민센터 근무자 외에는 주민 이시적 내외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1차적인 것만 수렴해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를 지금 하는데 바로 한다는 전제가 아닌가요? 실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원래는 기초 설계에 업체가 정해지면 실시 설계를 하잖아요. 지금 실시 설계를 한다는 거는 지금 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기본 및 실시 설계랑 기본 설계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기에 넣었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홈페이지에 이 정원 조성에 대한 정원 디자인에 대한 안 그러면 시설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주민 설명을 받아보고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주민의 대다수가 정원이나 지금 주민친화정원이나 영등포 예술의 전당이나 이거를 반대한다. 제2세종문화회관을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미 사실은 서울시장 발표하시면서 사실은 그거는 끝난 상황. 아니요, 그거는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법적으로도 생각하시는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그걸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원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정원 조성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중에 뭐 건축물이 누가 들어갈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원하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계지어서 이게 완전히 별개에서 독립적으로 이건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게 결부가 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네. 그럼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신 중에 영등포구의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저 주민 친화 공원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여기 물레동에 18년 사는 동안 지금만큼 창피한 적이 없어요. 전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쪽팔린 거 맞아요. 새벽에 왜 용역 없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정원 조성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그쪽 주관이라든지 여기 말씀. 지금 건축물 대부분 정원이 활용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의원이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내면서 영구정원이라는 말을 했어요. 영구적으로 정원을 활용하겠다. 네네. 근데 구청장님은 계속 임시로 활용하겠다. 또 구청 호시스에서도 지금 과장님도 그러셨지만 3년 동안 임시로 활용하고 그 전면 광장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정원이 임시인지 영구인지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근데 이게 지금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셔서 여쭤봤는데 건축물은 그럼 지금 용역 비용까지 다 받는 걸 들었는데 그 몇 평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네. 저희는 지금 임시란 말을 그 전에 최초에는 썼는데 일부 이제 예산 낭비라는 요인이 있어서 영구란 말을 그러니까 임시란 말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년 지나서 건축물이 이걸 다 지우고 새롭게 한다는 아니고 최대한 건축물이 지금 설계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이게 몇 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정원이 몇 평인지 알면 정원이 아니라 건축물이요. 건축물을 말씀하시는데 예술의 건축물은 제가 이제 중앙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정의치 이제 기본 타당성 검토 영역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건축물을 어떻게 짓겠다 만드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짓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는 그런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할 때 그래서 아직 건축물 사이즈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우리 모든 설계가 건축물 안 그러면 뭐 공원을 짓는다 그러면은 기본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기본 설계는 디자인이 나오는 거고 실시 설계는 거기에 따라서 내역서 작업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관련해서는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거는 여기 지을 때 어떻게 지을지 절차는 어디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정원 만드는 거, 공사하는 거 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6,300제곱미터. 그게 평수를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몰라요 우리는. 제곱미터입니다. 네. 반 이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제곱미터를 계산하고 말을 공적인 단위를 써서 공무원들이라 예술적인 내밀. 아니 그럼 국민 눈높이, 주민 눈높이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자, 2,000평 쓰는데 13억 5천만 원 쓴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서울시에서는 20억 원 교부금 받았고, 근데 그 동대문구 전동동에 서울 대표도서관 부지가 몇 평인지 아세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동대문구 전동동에 서울 대표도서관 만들기로 한 부지가 몇 평인지 아세요? 아니 저는 그런 분들 거기 12,000평입니다. 12,000평을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도 대표도서관을 못 짓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정원 짓는다고 해서 거기는 초화원이라고 하죠. 초화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는 게 4억밖에 안 돼요. 12,000평이 4억인데 여기 굳이 2,000평밖에 안 되는 게 13억, 20억까지 쓰나요? 그게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사실은 그런 정원이나 정원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격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6,300m 제곱미터에 약 2,000평 되는데 여기에 아예 그 종자 있지 않습니까? 야생초와 시드를 가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시드로 뛰면 몇 천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 종자 비싼 거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처음에 했을 때 임시정원이라고 2년짜리 임시정원이라고 처음에 저희한테 홍보를 했어요, 구청에서. 그런 그 임시정원을 해서 그렇게 비싼 그 종자 쓰고 나중에 2년, 3년 뒤에는 폐기를 하나요? 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아까 정원 조성을 그렇게 이제 저렴하게 안 그러면 그냥 임시적으로 시드 종잡해서 하는 경우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들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12,000제곱미터에 사업 들여서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처럼 6,300에 20억, 15억, 14억 그래서 정원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평균적으로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정원을 만들고 주민들이 이렇게 허접한 정원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드는 정원을 안 가기 위해서 이거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공원 조성 단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곱미터가 보통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지금 제곱미터가 15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동대문에 그 도서관 자리에 만드는 거랑 우리랑 비교해 보시면 아마 거기에 그걸 정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협의가 안 되고도 가능한 거야? 아니면 협의 꼭 필요한 거야? 의회 협의를 그 의회나 의원님들 우리가 잘 이제 하면 좋겠지만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협의를 안 거쳐도 진행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데. 네, 모든 사업들을 의회에 심의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걸 거쳐서 하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줘야 이제 예산이 가능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특교국이지 않습니까? 네, 특별 교육을 받은 사업이라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이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저기 이 설명이 열리기 전에 의회에는 제가 의원님들께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낼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이면 지자체의 부모님과 회비가 내야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서는 10억 이상의 경우 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에 우리가 소유지를 팔거나 사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이 10억 이상 치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고. 땅을 팔고 사고도 아니고 건축물을 저기다가 10억 이상 짓는 것도 아니고 동원을 조성하는 사례는 25개 자치구에 단 한 번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작물이나 그런 건축물, 그런 소지의 처분 취득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해남부에다 한번 지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확실은 하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의 유권회사나 법률 자문 지금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죠? 아니 확정은 아니고 확정 아니고 중에 있는 거죠? 확정인데 주민들께 또 저희가 제 입으로 이거는 확실하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확인해서 25개 자치구는 전부 다 알아봤는데요. 하는데 아무 때도 없고 공원 조성을 하면서 공유사 심의 갑자기 그게 아니고 바뀌는 구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네, 이 지역 주민이 네,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저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주장이 옳다. 또 이쪽에서는 우리 주장이 옳다. 이렇게 얘기가 좀 안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소시키려면은 어떤 전문성 있는 주민들 모아놓고 저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공개 토론을 해본 거 어때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게 좋겠지만 공개 토론을 왜 못하면 일반적으로는 좋겠지만 이게 우리 결정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자기 세종문화회관을 지으면서 내가 여기 하겠다고 발표를 근데 서울시장도 우리가 대단하고. 많이 해석 갖긴들 뭐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만요. 그 서울시장이 그렇게 했다고 이상하게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거 저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하고 주민들 몽땅 모아놓고 공개 토론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신빙성 있는가? 어쨌든 어르신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지금까지 보이는 밖에 월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배하는 식으로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공개 토론.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걸 피해오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근데 공개 토론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괜찮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서울시장이 원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근데 그거 사실 아니잖아요. 서울시의회에서 담당 주무관들 보면은 서울시의회 거기 영상에서 보면은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자빠졌어. 그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영등포 구청에 구청장도 답을 안 주고 구청에 있는 주무관들도 답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진행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근데 무슨 서울시장이 그걸 명확하게 자기가 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거짓말만 하고 모르지만 저희도 이제 공무원 아니 모르는 걸 사실인 척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럼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를 받으시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질문을 아니 주민 설명의 자리가 자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만 답변해 답을 하시는데 이건 내가 몰라서 못하겠다,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했는데 주민 설명의 자리면은 각각 담당 주무관들 데려와서 답을 다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그 주관부서에 뭘 따로요? 주민이 뭐 허구한 날 와야 됩니까? 다른 분
지금 여기 이메일로 여기 의견 수렴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아, 뭐 다른 얘기 여러분 토론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메일로. 토론해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토론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맞습니다. 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방안에 대한 뭐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말고 토론을 해봐. 토론 선생님. 저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선생님 저기 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애들도 있고 한데 좋게 그냥 얘기하세요. 저기 혹시 국민의힘 의원이세요? 네. 저희 현수막에 현수막 같은데 전화했더니 그 전화번호 저는 몰라요. 아니라고 하던데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원래 오기 저하고는 광고물 상관없고. 표시할 때 현수막에 전화번호 정확히 쓰는데 왜 불법 광고물 자꾸 게시하세요? 저하고는 불법 광고물이 나오세요. 왜 게시하세요? 여기 나랑 말이 얘기해, 나랑. 현수막장 아니, 토대를 해. 저한테 토대 돈 달라. 통째로 돈 달라. 나오시라고 네, 나오시라고. 나갈게요. 네. 어차피 나한테 얘기하고. 아니 왜 자꾸 불법 광고물 게시하시냐고? 아니 공개 토론을 해. 저쪽하고 이쪽하고. 왜 하다니 나오는 거야? 아니 그냥 반대라. 저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려니까. 하도록 저만 노력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왜 이런 자리 만들어 놓고 아니 과장님 공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나는 전문 지식이 아니니까. 똑똑한 사람들 주는 대단하고 대단해요. 정원을 하려면 이미 개자식들이 이미 근데 그거를 상황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답답하시고 진짜로. 목적이 설명을 한다는 기록을 하는 거죠. 지역 어떤 그 임금 밀도 부자적인 것 같습니다. 공원을 정확히 만들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눈 가리시고 지금 무슨 꽃 심는다고 그러지라는 이게 말을 소리가 왜 그렇게 정당하지 못하게 그러려면 먼저 나한테 아닙니다. 설령 공업체 직원들은 그분들은 다 건강하시고 영역이었어요, 영역. 영역이었어요. 일단 소송까지 저도 제 눈치를 직접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시고 나와요 빨리. 어떤 이유를 아니든 간에 주민들은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수렴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다. 눈가리 뭘 아우시고 그러지 마시고 공개 토론을 해. 공개 토론. 공개 받아가지고 그게 해답이요. 우리가 얘기했네요. 위에서 하면은 답이 옵니까? 아 구청장 도망대 있다는데 뭐 구청장이 만나려고 도망대 있대야. 좋은데 그런 기초적인 아 구청장 만나려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 다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죠, 선생님. 알아야 저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소리 지를 때가 아니고 무섭게 그렇게 저를 째려보세요. 저희 지금 저분도 공무원이셔서 미치겠네. 시키는 대로 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맞아요. 그 시키는 대로 하시는 저분도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옳지 않은 걸 아는데. 사실 이게 푸른도시과 설명하시는 게 네, 푸른도시과에서 처음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시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굉장히 그 우리 영등포구의 푸른도시 그 공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인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의회 협의 말씀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일단은 우리 2020년 6월 25일에 이 공개공지가 아니라 우리 이제 구유지에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기로 우리 구의회에서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실은 그 어떤 결정도 없이 지금 이제 정원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요. 아까 전에 이제 모든 정책에 대한 결정이 다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없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사실은 저희가 1주년 되는 기념일이었는데요. 1년 동안 저희가 초선으로서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게 민주주의예요.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다른 건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설명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그렇지 거.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하고 계신 거고요. 순서가 맞지 않은데 지금 이거를 다 대응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구의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가 이렇게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몽땅 뭐가 와놓고 저쪽에서 질문하고 뭐가 저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하기 때문에 공개 이렇게 토론을 설명을 공개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 이 부분에 좀 대해서 들읍시다. 나도 과장님께서 주민이니까. 감당은 안 예? 하시지만 말 좀 듣자고요. 일정에 나도 주민이니까 말 좀 듣자고. 좋겠고. 왜냐면 구의회도 사실 아직 일정을 먼저 잡지 않아요. 저희도 이거 있으면 설명 처음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견 많이 들으셨겠고 또 이제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 나와서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분 많이 공감도 가는데 일단 먼저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는 자리가 먼저였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정원 자체가 좋고 나쁘고 아름다운 정원이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굉장히 네, 무슨 나오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역할에서 어디로 왔냐고, 또 어디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다 우리 정책적으로 공문을 조성하게끔 정책 결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대한 주민들께 설명하고 가야 되겠다. 그 소신이나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께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 자리 무서웠으면 저는 나오지 선생님, 않았습니다. 네. 상당수의 주민들이 그 정원 만드는 거,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밀고 나가실 겁니까? 그 상당수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될지는 사실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진행하시겠다는 거네? 진행하시겠다는 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는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든지 간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워놓는 것보다는 정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이라도 혜택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 그 원칙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 집행부 자체를 좀 못 믿겠는 게요. 펜스를 철거하는 날이 그날 5월 며칠인 것 같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6월 말까지 저기 연막 80짜리는 그때 철거했지만 그 옆에 청소가 그걸 철거한다 6월 말까지 완료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벌써 한 달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럼 현 집행부 구청에서 하는 그 진행 자체가 몇 달 사이에 한 달 딜레이 되는 게 오늘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믿고 지금 구청을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부분은 아마 저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인데 아마 지금 창고들이 다 이전 않고 지금 남아있는 말씀이 않습니까? 아마 예산적인 측면이나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그거는 곧 이전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그럼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요 부분 20억 나온 것 중에 이거 자체가 철거하는 것 자체를 7억으로 하면 30% 정도를 철거하는 걸로 잡아먹겠다는 말씀인가요? 철거나 이전비나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아마 그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는데 30%를 잡고 실제로 정원 구성하는 데서 70%만 이용하겠다. 13억 5천을 이용하겠다. 14억 정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 공사비를 잡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품셈이나 설계 대가에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게 된다. 그럼 철거 업체가 철거에 대한 품이나 설계서가 나와서 철거의 품이 이제 3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사를 얼마만큼 저희들이 지금 지방부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레벨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토사 운반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럼 예산이 바뀌어지게 돼서 그거는 약간 계략 러프하게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철거공사비나 이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바뀌어서 공사비는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네. 해답이 나오기 전에는 공원도 맨지들 말고 해답이 나와야 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답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지고? 해답이 언제? 그러니까 제 말씀 뭔 거니? 해답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제 말씀은 뭔 거니? 해답을 정확히 찾으려면은 저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나와서 공개 토론을 해버려. 그럼 해답이 나올 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르신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은 지금 이메일로 이리저리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버리라고. 선생님 잠시만요. 이메일로 의견 수렴하셨잖아요.
이메일로. 예. 몇 건의 의견이 들어왔나요? 아 그거는 제가 아니 문화체육과 저기 소민영 팀장 있잖아요. 지금 오셨어요. 왜 답을 안 하세요? 저기 있는데 다. 팀장님 좀 모시죠. 이 시간에 정원에 대해서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거기 숨어있지 말고 앞에 나오세요.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주민들이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가 끝났다 그러면 문화체육관 팀장을 모신 거죠. 정원에 관련된 건데 왜 오셨어요? 그럼 구경하시러 오신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안 하고 내용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관련된 과에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지 않았어요. 아니 답변도 없이 그 이런 토론을 뭐합니까? 선생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아니, 담당 과장이 오셨으니까 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근데요 여기에 와 계신 주민들이 정원과 관련해서는 질의가 끝났다 그러면은 그 시간 이후로는 저 팀장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로 동의를 하게 되면 모시는 걸로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수! 네, 팀장님 모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리치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희 설명을 하는 자리고 저희는 타란동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 모시고 설명회, 의견 수렴 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는 언제 기본계획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가 10월 달쯤에 발주를 넣어가지고 한 8월부터 어떤 타락성 조사나 그런 계획들이 들어갈 겁니다. 한 6개월에서 7, 8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 중에 연극과 예술의 전당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그 용역 과정에 다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러면? 지금과의 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분석하지 않고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지금 시간이 오래됐는데 분석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해답이 없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그 전에 해답이 없는데 무슨 저거요? 너과 이 사람들아. 어휴 저것들이 사람이야. 예, 몇 번이 거기서 받은 것도 있고 그걸 매일같이 하나씩 카운트하고 있는 자 자리 나왔을 때는 카운팅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토론을 해가지고 해답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 네. 유언들까지 얼마 들어왔는지 한번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아냥 거리면서 죄송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잠시만요. 제가 질문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겠다는 거는 다른 주민들한테 내용을 숨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가지고 몇 건의 의견이 들어와서 보고 올릴 거고 나머지 반대되는 의견들은 충분히 다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합리적으로 갑니다. 예, 그런 방법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영등포 예술의 전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것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할 겁니다. 자, 오픈된 게시판이나 오픈된 주민들이 다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데다가 받으세요 의견을. 왜 개인메일로 받습니까? 네, 그건 투명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안 보입니다. 정원 조성에 개선해 대해서는 주십시오, 그거는. 정원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곳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버리면 끝나. 이상 뭐 저기 더 이상 이런 게 질문이 없으면 주민설명회 목적이 나는 모르겠지. 나중에 영등포 구청 소식지에 주민들 의견을 설명을 했다는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죠?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럴 생각도 왜냐면 뭔 소리야 지금까지. 저희는 홍보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뭘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이 없이 그냥 정원을 조성한다는 건 우리 마음대로 정원을 조성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좋아할까 어떤 그런 마음에서 순수하게 한 거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꼭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요. 푸른 도시가 들어가서 이메일로 들어가서 거기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게 아니요,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별도로 저기 뭐 팝창이나 그런 홈페이지에 그런 정원 조성에 대해서 의견 수렴. 그러면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떤 걸 공개적? 지금 그 의견 정원 만드는 거는 제가 공개. 아니요, 정원 만드는 말고 지금 이 정원을 하냐 안 하냐를 공개. 그거는 사실은 정원을 하냐 안 하냐. 아니 그럼 이거 합정
이미 지금 아니 그럼 이거 확정된 거 아닌가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말씀하시는 것도 답을 정해놓고 너희들은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원은 이미 정해졌고 이왕 정해진 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 이왕 정해진 거. 네, 그거잖아요. 아니 땀 나오네.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를 파괴를 시키려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수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쩌고 이제는 정원 조성을 아 우리는 반대하는데 그 반대를 이거 하려면은 어떤 억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럼 계속 이대로 놔두는 게 좋을까? 아니지 원상태로 해달라는데 원상태로 그 문화회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 뭐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공원을 지금 어떤 건축물을 짓든 지금 지을 수 있습니다. 정원 필요 없어요. 이용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원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나도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다른 거 뭐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저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공개 토론을 하라고. 그래 해답을 얻으라고. 얻어가지고 공원을 짓든가 뭐를 하라고. 선생님 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좀 목소리 잠깐만 톤 다운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저 선생님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죠. 아유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너무 귀한 가장입니다. 그거를 구청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뭐 이 주민 설명회가 되고 뭘 주민들이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걸 하지.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정원도 지금 다 결정을 하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술의 전당도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엄청 벌써 이제. 그것도 답을 못 주실 것 같아요. 어떤 걸 결정? 아니요 이것처럼 예술의 전당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어떻게 지을지 는 당연히 주민 의견 물어가지고. 그건 뭐 지금 뭐 근데 그거는 저쪽이 다르죠.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어떤 문화시설, 구리 문화시설을 짓게 된다면 지금 기본 설계나 시설계에 가기 전에 이거를 지은다면 어떤 절차로 할지 그런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설계나 시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전에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규모가 나와야 그걸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안 칠지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규모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민들 그런 의견을 받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자리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해요. 타당성 검토 용역 시에 주민 설명회 하실 거죠? 네. 당연히 주민 설명회 하고 의견 수렴하고 설문하고 다 진행할 겁니다. 그때 저분한테 좀 폭격을 좀 가해주세요. 여기는 데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바톤 터치하시고 이쪽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요 저희 필요하고요. 자 잠깐만요. 뭘 자꾸 끝내라고 하세요. 우리가 안 끝냈는데 확실한 답을 못 들었는데 뭘 자꾸 끝내라고요. 동장님 퇴근 못해서 그래요. 아 저분은 동장이시구나. 동장님 퇴근 못해서. 제가 저 송정현 팀장을 못 믿는 게 있어요. 송정현 팀장 같은 경우가 다 영상에 제가 남겨놨는데 여기 펜스 철거할 때 질문을 하나하나 하면은 답을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제가 왜 답을 해요? 대답할 권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 믿고 누가 해요? 저런 사람이 위에 자리에서 있고 했는데. 아 저분이에요? 네, 저 사람이에요. 아 영면서 친구이구나 저분이. 아 여기 이제 관계자들 왜 국민 없으니 20명 앉아 있어요. 20명. 다음번에 저희가 정원 조성 또 의견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아니 그러니까 저거 답을 한번 적었어요. 이걸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이걸 어떤 기준이 뭐고 뭐 이런 걸 답을 좀 주셔야지만 주민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주민 설명회 하면 뭐 합니까? 노동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정책 결정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정원을 조성했다는 결정이 형성되고 그들까지 대한 문제죠. 지금 정원을 짓냐 안 짓냐 그 문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원을 한다는 게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따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럼 기존에 저 세종문화회관 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금 그게 없어지고 지금 정원을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뭐 양해나 구하고 뭐 이런
뭐 행동을 하신 게 있나요, 구청에서? 정원을 그게 안 지어져서 짓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아니 그 전에는 정원이 없었잖아요. 정원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5월달 6월 창고 이전 계획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은 2년 3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자꾸 맞추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아예 안 끝났는데 왜 맞춰요? 더 이상 아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자꾸 이렇게 실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하셔서 사실 설계사무소 대표님도 나와 계셔서 근데 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위치를 갖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 부분을 20억을 받았다. 그리고 그걸로 구성을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평방미터당 사실은 50만 원이 되는데 우리는 15만 원밖에 못 쓴다. 사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사실 주민 입장에서 그 특별교부 부분 20만 원이라는 것이 너희들은 그냥 세종문화회관 없애놓고 거기다 공원 짓는데 그냥 20억 받고 떨어져라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듣기에. 그래서 만약에 공원을 많이 쥐어보신 전문가시고 또 공원을 많이 설계해보신 분 같아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은 20억이라는 그 부분이 이 정원을 럭셔리하게 좋게 만드는데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더 많이 요구해서 더 많은 돈을 서울시에서 끌어올 수 있는지, 혹은 구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 공원을 뭔가 제대로 만들어볼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질문 중에서 제일 좋은 질문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0억이면은 괜찮은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게 건축물이나 토목구조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원은 아마 정원을 갖고 보거나 혹은 뭐 하신 분들은 이게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만들고 제가 보기엔 충분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더 럭셔리하게, 안 그러면 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빈 공간이나 안 그러면 여유 있는 공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지금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추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더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말씀,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지관리 비용만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금사 대표님 20억이면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억이라 안 그랬어요? 그것도 20억으로. 철거비까지 다 포함해요. 철거는 정원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14억이 철거비나 이전비에 따라서 약간씩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그래도 15억 넘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특별하게 뭔가 좀 운동이나 뭐 특별하게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축구장 뭐 좀 들어가면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오히려 꽃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추후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많이는 아니지만 더 들어가는 거지. 지금 조성하기에는 좀 더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보다 더 많이 하면은 시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또 좀 그런 걸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것도 좀 제가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뭐 상황을 이해하지만은 너무 좀 과하게 투자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좀 보고 만약에 이게 정원 조성되면 이용하다 이거 더 해달라 하면 충분히 다 듣고 예산이 또 일부 또 투입될 수도 있고 연차별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까 하얀 그 열매가 열리는 입합나무지 심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가로수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나무고 그런 나무를 굳이 정원 안에다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한 그루가 뭐 억씩 가는 나무도 있고 이런데 지금 14억을 가지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굉장히 허접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 그럼 그런 하얀 가로 다니는 그 나무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건 좋은데요. 예. 이제 수정에 대해서는 가로수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외곽으로 지금 이제 이 넓은 어떻게 보면 넓다면 넓은 땅에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기 하면은 그래서 안쪽은 그 나무 원하지 않아요. 그늘이 아니고 내부는 이제 꽃밭 정원이나 그런 가드닝을 해놓고 외부 외곽에는 좀 산책을 할 때 그늘이 좀 있어야 되니 그늘목들을 심어보겠다. 그럼 교목들이 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느티나무나 이제 대형 참나무 설계되어 있는 입합나무 이제 설계는 아니고 지금 구상안인데 예를 들어
여기 외곽에 입학나무보다 좀 더 이런 나무가 입학나무는 진짜 싫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입학나무 근데 가로수 쪽으로 괜찮은 나무인데 왜 싫어하시는지. 예전에는 우리 가로수로 제일 많이 쓰는 나무가 그게 토종 나무인지도 알고 아는데요. 그 나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가루. 가루가요? 네. 가루가 많이 꽃이 약간 생겨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솜털 종자가 날리거나 네. 그러면 뭐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꽃은 아니고 상당히 요즘 그래도 많이 심고 있는 가로수인데 그거는 주민들 의견 받아서 뭐 얼마든지 다른 나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욕만 뒤집어지고 먹어요. 실은 이게 뭐 20억이 12도 9이다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꼭 이제 그 정책 대비 이제 비용과 수 효과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3년간 정원에 20억을 써야 된답니다. 그럼 1년에 7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한 달에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200만 원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공원 정원이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공무원 입장료를 하는 게 서울대공원 입장료를 4,000씩 받습니다. 우리 고궁 공원 중에서는 경복궁이 제일 비싸서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하루에 200억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여기에서 이대로 서울대공원에 4,000명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들어가는 투자한 거 4,000명을 치면 500명이 들어갑니다. 덕수궁이 하루에 보통 1,000원인데 입장료가 1,000원인데 그러면 하루에 2,000명이 과연 그렇게 좋은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 세금을 뭐 구청장하고 서울시하고 퍼프리정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하루에 200만 원씩 300만 투자 보면서 이걸 빼야 됩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걸 퍼플린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환경수자원회 시에 계실 때 공원이나 정원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주변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되려면은 토목이나 도로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돼 있는 그런 외 선진국. 아니 그럼 여의도 공원은 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또 저는 이제 질문하신 쟁점이 되는 아니 곤란하면은 자꾸 벗어났다고 이렇게 빠져나가지 마세요. 아니 그 부분은 또 답변을 드릴게요. 진짜 천만 정원같이 말씀하시는 텃밭도 싹 다 밀어 제끼고 제대로 옳은 정원을 하면 우리도 찬성을 해요. 오늘 제대로 하니까 영원히 옳은 정원으로 갈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근데 3년 있다 저것도 없앴고. 그 부분은 이제 아니 3년 있다 없애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부만 살리는 거겠죠. 3년 있다 없앤다고 그러는데 3년 있다 없애지 않습니다. 3년 있다 안 없애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냐면 건축물이 쪼그라드니까요. 건축물을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작게 지금 지으시려고 하는 거 3년 아니에요? 있다가 아까 말씀은 이제 취지가 3년 지나서 전부 싸그리 나올 때 전체를 하나로 쓰셔야지. 통해서 여기 문화원들이고 여기 구조에 따라서 원래 계획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이 아니라 올해 3,000평에 자, 그러면은 만약에 주민 친화 정원을 지었을 때 연간 운영비, 유지비가 얼마 들어요? 연간 운영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약 7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연간 7천만 원의 영등포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2세종문화회관이 저기 지었으면은 영등포 구민 세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서울시에 세금이 들어가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아니 맞잖아요. 다시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거를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민들이. 이제 그 부분을 떼놓고 보자면 정원 조성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비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는 그런 혜택을 받나요? 아니 공원만큼 공원에 주는 혜택과 세종문화회관에 주는 문화예술의 혜택이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거는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저기 문화시설을 많이 즐기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공원에서 또 산책하고 그런 걸 즐기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세종문화회관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서울에 근무하면서도 사실은 한 번도 경험을 하셨어요? 못 봤어요. 하셨으면 자주 가셨을 저희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은 물레공원이 있어요. 공원 뭐든지 있는데 뭘 또 걸어서 네? 곳곳에 생활 곳곳에 동네 정원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오늘
아까 뭐 생산적인 이유도 말씀하셨고 여기에 논의에 벗어나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답변을 하려고. 자, 이게 잠시만요. 예. 이게 논의된 얘기라고 하시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세종문화회관이랑 연결된 문제예요. 그 부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지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를 저희는 다 하는 거고요. 자꾸 본인의 그 입맛에 맞게 골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들 주신 주민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저희 잠깐만 아까 말씀했는데 저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과 송정민 팀장 한번 저 앞에 나오시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 나오시죠. 잠깐 저희 원하는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방적이네요. 주민 설명인데. 아니 주민 설명인데 제 주민이 안 듣고 하고 싶은 마음 하세요. 근데 이건 말라붙었는데 왜 주민 설명을 하려? 부끄럽죠. 바로 떼고 싶으니까.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아유 씨 구청장이 연 같으니까 씨.